네, 안녕하세요. 부모 교육 이제 2주차 1교시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 1주차 수업은 조금 우리가 이 시대에 그쵸 사회 환경의 변화와 다양한 가족이 네, 제목이었습니다. 지금 천둥 소리가 들리는데요. 네, 비가 많이 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부모 교육 두 번째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장은 결혼과 가족입니다. 네, 결혼. 그쵸? 네. 결혼은 다른 이제 한 남성과 한 여성이 이제 같이 살아가는 거죠. 그쵸? 그래서 이번 장에서는 가족을 형성하는 제도적 출발점인 결혼의 개념과 결혼의 변화 양상, 결혼의 적응, 성공적 결혼과 행복한 결혼, 그리고 부부 관계의 역할과 유형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네, 우리나라에서는 결혼, 신고 혼주의, 법률 혼주의, 혼인 신고만 해도 부부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는 이제 많은 사랑을 받았던 우리가 대중가요 김연자의 아모르 파티 아시죠? 거기에 가사를 보면 이제 연애는 필수고 결혼은 선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예전에는, 과거에는 이제 결혼 정년기에 도달한 성인 남녀가 반드시 해야 하는 필수적인 삶의 관문과 같이 여겼었죠. 그래서, 결혼을 하지 않은, 그쵸, 뭐 20대에서 30대 후반 정도 되는 결혼 정년기에 뭐 젊은이들을 보면, 네, 왜 언제 결혼하냐? 왜 결혼 안 하냐? 뭐 이런 말들을 많이 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가치관의 변화와 함께 다양한 생활 양식에 대한 인식이 확산됨에 따라서 점차 결혼을 개인적인 선택 사항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아직도 대부분의 사람이 결혼을 하는 쪽으로 선택하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결혼의 중요성은 공감대가 많이 형성되고 있는 편입니다. 이러한 사회 변화에 따라서 동거나 독신, 비혼, 결혼을 못한 것이 아니고, 그쵸. 결혼을 주체적으로 선택하지 않는 삶, 비혼, 그리고 이혼에 대한 가치관 역시 점점 더 개방적으로 변하고 있는 거죠. 네. 성인이 된 남녀는 이제 이성교제를 통해서 서로를 알아가게 되고, 서로가 결혼을 원하게 되면 배우자의 선택 과정을 통해서 결혼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결혼은 본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남녀의 결합이지만, 네, 그쵸. 법적인 승인을 얻어서 양가 가족, 사회, 그리고 국가의 공포함으로써 부부로 인정받는 사회적 의미를 지닙니다. 하지만 사회적 승인이 없는 남녀의 동거 생활이나 그런 성생활은 법적, 제도적 부부가 아니므로 사회적으로는 인정을 받지 못합니다. 우리 대부분의 사회에서는 특정한 형식이나 네, 의식을 통해서 가족과 친지에게 부부가 된다는 것, 결혼식을 하죠. 네, 그래서 과거에는 관습혼주의였기 때문에 결혼식이 부부로서 사회적으로 승인을 받는 실제의 이제 혼인 관계라는 거죠. 하지만 이제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결혼을 네, 신고혼주의, 법률혼주의, 혼인신고만 해도 부부로 인정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해서 저희는 네, 아래로 좀 내려볼게요. 네, 신고혼주의, 법률혼주의라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혼인신고만 해도 부부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네, 다시 말해서 우리나라는 결혼의 법적 승인인 혼인신고를 해야지 결혼한 부부로 인정이 된다는 것이겠죠. 그래서 결혼은 자신이 태어나서 성장한 이제 출생 가족을 떠나서 배우자와 함께 새로운 가족을 이제 형성하는 이제 법적 사회적 결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법적 사회적 결합이 결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결혼은 남녀 간의 성적 결합으로 이루어지는 개인적인 생활 관계인 동시에 일체의 친족적 생활의 기초를 이루는 사회적 및 법적 관계입니다.
그래서 결혼은 사회 질서뿐만이 아니라 윤리적으로 영향력 있는 사회적 제도이자 법적 결합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명한 가족학자인 울슨과 그의 동료는 결혼은 정서적, 육체적 친밀감을 함께 이제 다양한 과학과 경제적 자원을 공유하는 두 사람의 정서적이고 법적인 공약이자 책임 관계이다라고 하였습니다. 법적인 책임을 진다는 거죠. 네, 그래서 브로데릭이라는 이제 우리가 건강가정 컨설팅 연구소에서는 결혼의 특징을 이렇게 이제 특징지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첫 번째는 결혼은 인구학적 사건이며 하나의 사회적 단위를 만듭니다. 가정이 하나의 사회적 단위라는 거겠죠. 네, 네. 사회적 단위입니다. 결혼은 두 가족과 사회적 관계망의 결합이다. 사회적 관계망의 결합이다. 두 가족이라는 것은 신랑 쪽과 신부 측을 둘 다 말하는 것이겠죠. 네. 그리고 네. 결혼은 부부와 국가 간에 이루어진 합법적인 계약이다. 그쵸? 합법적인 계약이다. 네. 그리고 결혼은 경제적인 결합이며 부부는 하나의 재정적 단위를 이룬다. 네, 그쵸? 그리고 결혼은 네, 가장 보편적인 성인의 동거 형태이다. 그쵸? 경제적인 결합. 이 부분은 조금 결혼의 특징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부모 교육론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퀴즈나 시험에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좀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혼은 대다수의 인간의 성적 활동이 이루어지는 맥락이다. 결혼은 노동력 재생산의 단위이다. 결혼은 자녀를 사회화시키는 단위이다. 그쵸? 결혼을 통해 친밀하고 삶의 자원을 공유하는 기회가 된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저희가 조금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은 부분입니다. 네, 한번 별표 체크하고 넘어갈게요. 네, 우리나라의 결혼 현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우리 사회는 아무래도 법적 승인을 받은 결혼에 대해서는 특권적인 관계를 허용합니다. 그래서 부부라는 것은 그들이 속한 사회의 간습이나 법에 의해 승인이 되어야 되고 그 자녀들에 대해서도 일정한 권리와 의무를 수행해야 됩니다. 결혼은 이제 부부 간에 이루어지는 뭐 그런 관계뿐만이 아니고 사회의 도덕 수준을 높여주고 그들의 자녀의 그쵸, 합법성을 인정하고 부모의 권리와 함께 책임 있는 부양관계를 성립시킵니다. 또한 결혼은 가정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혼인 당사자의 권리를 보장해주며 중혼 또는 부적격자의 결혼으로부터 이제 보호해줍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결혼 현황을 한번 살펴보면 결혼은 이제 필수는 아니죠. 선택이라는 인식이 확산됨에 따라서 우리나라의 결혼 관련 통계는 다음과 같은 결혼의 변화 양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째, 우리나라의 성별 혼인율을 살펴보면 남녀 모두 평균 초혼 연령이 높아지고 있는 만혼화 현상이 뚜렷합니다. 그래서 2009년도에 평균 초혼 연령은 남성이 이제 31.6세이고요. 여성이 28.7세였으나 지속적으로 평균 초혼 연령이 상승함에 따라 2015년도부터는 남녀가 전부 다 이제 30세가 넘었죠. 그쵸? 30세가 넘었고요. 그리고 2019년도에는 네, 33세, 30세. 그래서 조금씩 계속 이제 높아지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이와 같이 이제 평균 초혼 연령이 계속 높아지고 있는데 초혼 연령의 증감폭은 여성이 남성보다 조금씩 더 이제 큰 것으로 나타났죠. 그리고 2019년에 보면 2019년도에 평균 초혼 연령의 차이는 2.8세 정도로 나타나죠. 그래서 2.8세 정도에 이제 그게 나타난다. 이제 조금 다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평균 및 재혼 연령은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고요. 이제 다음으로는 혼인 건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무래도 혼인 건수도 이제 우리나라는 혼인 건수가 계속 꾸준히 이제 감소하고 있다. 네, 혼인 건수를 보면 이제 2009년과 2019년에
좀 많이 줄어들고 있는 상태입니다. 여성도 보면 2009년과 2019년에 많이 줄어들고 있죠. 우리나라는 이제 평균 연령도 그렇지만 네, 건수도 줄어들고 있다. 네, 구체적으로는 2019년도에는 혼인 건수가 맞죠? 네, 얼마였습니까? 23만 9,200건으로 한 7.2%좀 낮아졌죠. 네, 네, 한번 보겠습니다. 2019년에는 23만 9,200건으로 전년 대비해서 7.2% 낮아졌고요. 조혼 인구율은, 그쵸, 조혼 인율은, 네, 4.7건으로 전년 대비 0.3건 감소하였으며, 1970년에 이제 통계 작성 이후에 매년 최저치를 계속 갱신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셋째 이제 종류별로 이제 혼인 건수를 이제 한번 살펴보면 2019년에 이제 보면 이제 그쵸? 인구 1000명당 네 보면 2019년도에 보면 남성의 경우에는 이제 초혼 과 재혼의 감소 추세를 보이는데 초혼은 진한 색깔이 초혼이고요. 재혼은 옅은 색깔이 재혼입니다. 그래서 초혼이 이제 2019년 남성인 같은 경우에는 83.4%고요. 여자는 81.1%입니다. 남녀 모두 초혼은 전년 대비해서 계속해서 네, 낮아지고 있는 것이 보입니다. 하지만 재혼을 보면 2019년도 남성의 경우 조금 더 올랐고요. 여성도 조금 더 이제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자,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 초혼 부부의 변화 양상 중에는 남성과 여성의 연령의 차이가 조금씩 감소하고 있다는 것이겠죠. 남성과 여성의 연령의 차이를 한번 보겠습니다. 네. 초혼의 부부의 연령차 이렇게 보시면 남성 연상, 여성 연상에서 조금씩 이제 남성 연상 부부는 감소세를 보이고 있고요. 1990년도보다 이제 그래프가 계속 줄고 있죠. 네. 근데 여성 연상인 같은 경우에는 조금씩 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네. 네, 이제 결혼에 대한 의식의 변화입니다. 첫 번째, 결혼, 이혼, 재혼에 대한 견해입니다. 네, 결혼에 대한 의식 변화를 결혼, 이혼, 재혼에 대한 견해와 결혼 문화에 대한 견해를 중심으로 2020년 조사 결과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 결혼에 대한 의식의 변화를 살펴보면 결혼을 해야 한다는 사람의 비중은 51.2%로 2년 전보다 3.1% 증가한 것으로 보입니다. 성별 분포를 살펴보면 남성이 여성보다 조금 결혼을 해야 한다는 생각이 조금 많다고 할 수가 있겠고요. 네. 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미혼 남녀의 경우에는 결혼의 견해에 대해서 이제 잘 살펴보면 네. 어 18.4%로 더 크게 그러니까 조금 벌어졌습니다. 네. 그리고 둘째, 이혼에 대한 의식을 살펴보면 이혼을 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48.4%로 증가한 반면 이혼을 하면 안 된다라는 비중은 30.2%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재혼에 대한 의식의 변화를 살펴보면 재혼을 해도 좋고 하지 않아도 좋다는 의견이 64.9%로 2년 전보다 소폭 상승하였으며 재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비중은 남성이 여성보다 5.1% 높게 나타났습니다. 아무래도 우리나라가 예전에는 조금 이제 유교 양식 때문에 결혼을 하면 무조건 같이 살아야 되고 이혼을 하면 안 된다라는 편견에서 조금씩 이제 벗어난 게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네, 결혼 문화에 대한 견해를 살펴보면 동거에 대한 의식을 살펴보면 남녀가 결혼을 하지 않더라도 함께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응답자의 59.7%로 2년 전보다 3.3% 증가하였으며 2012년 이후에는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네, 두 번째 자녀에 대한 의식을 살펴보면 결혼을 하지 않고도 자녀를 가지고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30.7%로 2년 전보다 0.4% 증가했고요. 결혼을 하면 자녀를 가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68%로 2년 전보다 1.6% 감소하였습니다. 그 비중은 남성이 여성보다 9.3%더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출산율에 조금 영향을 주는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외국인과 결혼해도 이제 외국인과 결혼에 대한 의식을 살펴보면 외국인과 결혼해도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전체 응답자의 71.0%로 2년 전보다 1.6% 감소하였습니다. 네, 여기에서 그래프를 보면서 한 번 더 살펴보면 남녀가 결혼을 하지 않아도 함께 살 수 있다. 결혼하지 않고도 자녀를 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이 점차 이제 결혼 문화에 대한 견해들이 변해가고 있고 그 수준이 조금 더 높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겠습니다. 네, 다음에는 부부의 적응입니다. 네, 네. 결혼의 적응, 부부 관계입니다. 결혼을 이제 하게 되는 동기는 개인마다는 다를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뭐 이제 친밀한 관계를 가지면서 안정된 생활을 추구하기 위해서 결혼을 하고 싶어 하는 사람도 있고, 성적 욕구를 합법적으로 충족시키기 위해서 결혼을 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경제적인 안정을 위해서, 자녀를 갖기 위해서 등 여러 가지의 이제 이유가 있겠죠. 근데 결혼의 동기라는 것은 크게 개인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개인적인 측면과 사회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사회적인 측면으로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개인적인 측면으로는 이제 성적 만족과 심리적 안정을 추구하기 위해서이며 사회적인 측면으로서는 사회적 유대감을 증진시키고 그 가문을 계승하기 위해서입니다. 최근에 결혼의 동기는 사회적 측면보다는 개인적인 측면이 더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사회적인 지위나 돈, 명예, 불행한 가정 환경이나 고독감으로부터 도피하거나 이제 부모의 권유, 복수심, 동정심, 혼전 임신 등과 같은 부정적인 동기로 결혼을 하기도 합니다. 결혼의 동기가 순수하면 할수록 보다 나은 결혼 상대자를 선택할 확률이 높으며 결혼 실패의 가능성도 줄어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결혼을 하게 되면 자연히 부부관계가 성립이 되며, 네, 그쵸. 그 영역은 법적, 인격적, 성적, 사회적, 경제적 영역 등 다방면을 어우릅니다. 부부관계란 그래서 결혼한 남성과 여성 두 사람이 서로의 생리적, 심리적, 사회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상호 적응하는 관계를 의미합니다. 여기서 적응이란, 그쵸? 부부 간의 적응뿐 아니라 사회 경제적 또는 모든 내적, 외적, 어, 환경의 적응을 모두 포함합니다. 그리고 부부 간의 적응은 크게 성적 적응, 네, 네. 성적 적응, 인격적 적응, 경제적 적응, 생활문화적 적응, 이 네 가지로 나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할 것입니다. 이 네 가지의 이제 한번 이제 그런 것들을 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성적 적응입니다. 네. 네, 부부의 성적 적응입니다. 원만한 성적 적응을 위해서는 부부가 서로 동등한 위치에서 서로에 대한, 그쵸? 네, 서로에 대한 신체적, 심리적, 인격적, 생활 문화적인 이해가 수반되어야 합니다. 이제 결혼 생활에서는 이제 부부 간의 성생활은 극히 자연스러운 일이겠죠. 그리고 부부는 성적 적응을 통해서 재생산의 성공률을 높이고 증가시키고 성적 욕구를 만족시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부부 관계에 있어서의 성의 의미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네, 우리가 부부 간의 성은 생식을 통한 자녀 출생의 목적이 먼저 있습니다. 네, 자녀 출산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은 부부 간의 사랑과 친밀감의 표현이라고도 할 수가 있으며, 그쵸? 친밀감의 표현이라고도 할 수가 있으며, 부부 간의 또 다른 교감의 유형입니다. 그리고 부부는 성을 통해 쾌락의 즐거움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부부 간의 성행위는 결혼이라는 합법적 제도하에서 상대방의 상호 신뢰 및 소유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부부는 이제 우리가 성적 적응도는 결혼 만족도뿐만이 아니라
네, 그쵸. 부부의 친밀감을 형성하는데 이제 아주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첫 번째 부부의 성적 적응은 이런 네 가지의 경우가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고, 이제 그러나 이제 부부 간의 갈등에서 성에 대한 무지, 현실적인, 비현실적인 성적 기대감, 피로와 스트레스, 신체적 질병 등은 이제 성적 부적응을 유발하는 요인으로 작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우리나라 기혼 부부의 이제 성적 적응에 있어서 가장 심각한 문제는 이제 뭐 섹스리스, 부부의 증가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 섹스리스란 상대방으로부터 성적으로 긍정적인 반응을 얻지 못하거나 성관계로 인한 즐거움이나 만족감을 부인하는 경우 또는 이제 다른 활동에 에너지를 너무 많이 쓰기 때문에 성적 에너지가 부족할 경우에 이제 생기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이제 무한 경쟁 시대에서 스트레스와 피로감을 많이 가지고 우리가 정서적 여유 등의 부족으로 인해서 부부 간에도 성적 적응이 쉽지가 않기 때문에 부부 간의 친밀감을 가지고 성적 만족감을 누리는 이제 그런 부부가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누릴 수가 있기 때문에 부부의 성적 적응은 꼭 필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두 번째는 부부의 인격적 적응입니다. 네. 부부의 인격적 적응이란 부부 간의 심리적 및 내적인 적응을 의미합니다. 이는 부부 관계 속에서 이제 자신이 인격적으로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상대방의 인격 또한 적응시킬 수 있다는 특징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개개인이 전부 다 다르겠죠. 그래 성품이 원만한 부부의 이제 인격적 적응이 순조로운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인격적으로 적응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갈등들을 겪고, 그쵸. 그러한 것들이 모두가 정상적인 것이며 단시간 내에 발전적으로 갈등을 해결하려는 이제 상호 간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서로가 상대방의 인성과 행동을 이해하며 서로를 독립적인 존재로 인정하는 사고방식이 또 필요하겠습니다. 네, 부부의 인격적 적응을 위해서 고려해야 할 사항은 이제 어떤 것이 있을까요? 첫째, 부부 간의 차이를 수용해야 합니다. 부부는 서로 다른 환경에서 성장했기 때문에 각기 다른 인격을 지니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래서 개인차를 다름으로 인정하고 상대방을 존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둘째 부분은 이제 상호 보완적 관계입니다. 각자의 자율성과 독립성이 보장이 되어야 되겠죠. 자율성과 독립성이 보장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셋째 부분은 상호 존중하여야 합니다. 부부 간의 갈등이 어느 정도 존재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쵸? 그런 갈등도 당연한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이러한 이제 부부 간의 갈등이나 이런 것들이 생기게 되면 부부 간의 인격적 적응을 통해서 부부 간의 갈등의 원인을 찾아서 해결하며 부부 관계를 건강하게 유지하여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상호 보완적 관계에서도 부부의 공동생활 영역 이외에 다른 사회적 환경 내에서도 상호 보완적 역할이 있음을 인식하고 개인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확보해서 부부 각자의 사고와 행동 방식의 차이를 인정하여야 되겠죠. 그래서 부부 개인의 견해 차이로 인해서 부부 갈등이 생기지 않도록 서로 이해하고 효율적인 의사소통을 해서, 그쵸? 저희가 이제 서로를 이제 조금 이해해야 되는 부분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개인의 차이는 당연한 것이겠죠. 네. 이제 세 번째, 부부의 경제적 적응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 번째는 부부의 경제적 적응입니다. 부부 관계에 있어서 이제 경제적 적응은 현실적으로 상당히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부의 경제력은 교육적 배경이나 직업과 같은 밀접한 관계를 지니며 이는 가족이 생활에 나갈 수 있는 경제적인 능력을 의미합니다. 부부가 공동으로 재정을 관리하며 경제적으로 적응하기 위해서는 부모로부터 받은 재산의 상속보다는 부부의 경제력과 소비에 대한 태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금전적인 문제는 결혼 초기에 거의 모든 부부가 직면하는 현실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갈등의 주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혼기의 경제적인 적응은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이제 부부의 경제적인 적응의 내용에 대한 부분은 이제 다음과 같습니다. 경제적 적응에 있어서 이제 부부 간의 경제적 부에 대한 가치와 신념을 공유합니다. 네, 그쵸. 가치와 신념을 공유합니다.
그리고 경제적 적응을 위해서는 부부의 수입원을 고려해서 예산을 수입함으로, 그쵸. 그리고 나서 지출, 기록을 남겨서 부부가 함께 서로 소비 패턴을 이제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부부 공동형으로 지출에 대한 의사결정권을 행사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형태입니다. 그리고 재정 관리도 부부가 공동으로 하거나 아니면 부부 중 경제 감각이 조금 더 나은 사람이 관리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부부가 공동으로 이제 재정 관리에 대한 경제적 의사 결정권을 가져야 하며 예산 관리, 재정 계획 수립, 수익 관리, 소비 및 지출, 저축 및 투자에 대한 의사 결정권을 부부가 함께 행사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 경제적인 의사 결정권. 입니다. 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제 결혼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결혼과 가족인데요. 네, 세 번째 파트 결혼의 적응, 부부의 경제적 적응까지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네, 2주차 2교시 수업에서 연속해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수업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